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YM 고전 읽기에서 지난 26년 2월에 실시했었던 논술 능력고사 중에 초등학교 3, 4학년들을 위한 문제지에 대해서 해설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시험이 어땠냐고 이제 끝나고 몇 명 물어봤는데 대체로 다 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글 자체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익숙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학급회의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경험을 해봤고 그 안에서 무언가 투표를 하는 것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글쓰기의 그 답안을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이 능력고사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작성을 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은 어떤 형태의 담론을 다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논술 능력고사에서는요, 다수결과 만장일치 사이를 고민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친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수결을 요구하는 친구들까지는 파악을 했고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다들 짚어냈지만 나머지 소수 의견으로 존재했던 학생들이 개별적인 항의 또는 찡찡거리거나 투덜대는 수준이라고만 파악을 하고 그 친구들의 요구가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만장일치라고 하는 담론을 충분히 꺼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쟁점 파악이 정확히 안 되면서 다수결과 다수결에 동의하지 않는 몇몇 개별적인 소수 의견 정도로만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답변이 작성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글은 굉장히 쉬우니까 이 글을 읽고 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두 입장이 단순히 어떤 불만, 약간 투덜댐, 찡찡거림의 수준이 아니라 꼼꼼히 독해를 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표현들,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곳 혹은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아 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장일치라고 하는 게 저쪽 편의 주장이구나, 입장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냈어야 합니다. 요걸 짚어내지 못한 게 친구들이 저지른 실수 중에 제일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 여전히 마찬가지로 많은 친구들이 실수했던 부분은 문제에 요약하라는 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길게, 그러니까 글이 600자짜리인데 300자 넘게, 거의 350자 가량을 요약하는 데에 써버렸습니다. 물론 요약은 글쓰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요.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가르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논술 문제에서 요약하라는 그 질문을 씁니다. 비교하시오 또는 분석하시오, 해석하시오와 같은 질문들은 표현이 요약이란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요약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 질문에서는 요약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장보다 왜 더 타당한지를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했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 주장 얘기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빼고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요약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글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을 아예 안 해도 감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약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딱 한 학생이 전혀 요약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맨 첫 줄부터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글을 서술했는데 전혀 감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죠. 요약을 한다 치더라도 그 요약은 어디까지나 이 글에서 문제되고 있는 두 가지 쟁점이 무엇인지 언급하는 수준으로만 요약이 이루어집니다. 짧으면 3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2문장 3줄 정도면 글이 끝날 수 있을 정도로 짧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친구들이 놓친 첫 번째 실수였고요. 두 번째 실수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얘기하면서 논리성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설득을 하려고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논리만 설파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논리를 이해한 뒤에 반박해야 합니다. 그 반박이 막 완벽해서 상대방이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몰아붙인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이 뭔지 알고 그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1차원적으로라도 반박하는 글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한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 당연히 3, 4학년 친구들은 그런 글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논술 능력고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학원에서 많이 연습했었던 요약하기 또는 어떤 분석하는 글 이외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보는 연습을 이번 기회에 해보면 그게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썼어야 하느냐? 요약을 하더라도 쟁점을 다루는 것, 즉 다수결과 만장일치라고 하는 쟁점을 다루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충분하고요. 거기서 아무리 길게 써도 추가적인 점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멈추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수결을 주장했어요. 그럼 다수결이 왜 타당하지? 많은 친구들이 의견을 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에 몇 가지 추가적인 논리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토론이 진행되는 거, 학급회의가 진행되는 걸 본 친구들이 당연히 뭐라고 느꼈냐면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25명, 학급이 25명인데 이 25명이 전원 동의하는 장소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토론을 해야 되지? 너무 비효율적이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다수결을 하지 않고 만장일치를 할 경우에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줘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 반장 이름이 100리더인데 이 100리더가 그냥 반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반 학생들의 투표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반장 100리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100리더는 어디를 소풍 장소로 정할지 다수결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 수렴 방법을 자신이 정해서 통보했어요. 우리 소풍 장소는 다수결로 하자. 그건 반장이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장은 3월 달에 있었던 반장 투표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글을 읽고 다음부터 친구들이 답변을 할 때에는 맞아, 얘가 맞아, 다수결이 좋지, 많은 아이들이 다수가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지?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한층 더 깊은 논리를 생각해 줘야 합니다. 이 훈련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물론 나중에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이제 깊게 들어가려면 그때 가서 또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차원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요 밑에 것까지 내려가서 그걸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답변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쟁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깊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쟁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물론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럼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친구들이 찡찡대는 애들, 투덜대는 애들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게 뭐지? 왜 만장일치를 주장하지? 봄 소풍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 여기 가기 싫어, 나 저기 가고 싶어, 나 저기 가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애들, 좀 딴지를 거는 애들은 역설적으로 봄 소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봄 소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아이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디 가든 상관없어, 기권할래, 너네가 알아서 정해 라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겠죠. 그렇지 않은 이 아이들은 봄 소풍을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고 누구보다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의견을 누군가가 봄 소풍을 갔을 때 만족하지 않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아,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되든 안 되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렇게 써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한 번쯤 반박해 주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봄 소풍을 가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을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혹은 쉽게 풀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반박까지 해주면 가장 완벽한 답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원에서 글을 읽고 쓰는 글들은 대부분이 요약하는 글들입니다. 아직 평가를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을 쓰기에는 3, 4학년 친구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논리가 아주 얕아요. 그러니 이런 논술고사를 통해서라도 설득력 있는 글을 구조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쟁점 파악, 자신의 입장을 깊게 논리적으로 고민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고민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반박까지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구나 라고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면 다음에는 훨씬 더 탄탄한 설득하는 글을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요것으로 이번 26년 2월달에 해봤었던 초등학교 3, 4학년 논술능력고사 문제풀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